평생을 가족처럼 지냈던 이웃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손주 병원비가 급하다며 급히 3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길래 단 한치의 의심도 없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집엔 손주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3천만 원. 제게는 너무나도 큰 돈이지만 사실 돈보다 더 아팠던 건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저를 철저히 속였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배신은 멀리서 오지 않더군요.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는 법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평생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오신 여러분께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노년의 삶에서 누구와 관계를 맺고 또 어떤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그 기준 역시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살다 보면 참 이상합니다. 가장 기대고 싶었던 사람이 나를 가장 아프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대부분 친구라는 이름을 가진 관계에서 시작되더군요. 72세 김정숙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숙 어르신은 10년 넘게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함께 점심도 먹고 서로 생일도 챙겨주는 가까운 사이였죠. 어느 날 정숙 어르신은 그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막내가 사업이 잘 안 풀려서 걱정이야. 그런데 며칠 후 복지관에 가보니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친구가 선정이네 집, 돈 다 날렸대라고 과장해서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믿었던 친구가 내 고민을 가십거리로 만든 것이죠. 더 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 너네 집 통장 사정이 안 좋다며? 조심해. 그러다 빈털터리 되는 거 순간이야. 이 말은 금세 여기저기 퍼졌고 결국 선정 어르신의 자녀들까지 알게 됐습니다. 선정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그랬으면 덜 아팠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믿고 속 얘기를 했던 사람이었으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떠오르시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무심코 나눈 말 한마디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겉모습이 단정하고 말투가 공손한 사람, 왠지 믿어도 괜찮을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박병철 어르신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복지관에서 자주 만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단정했고 말투도 공손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은행 지점장 출신이라고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어르신처럼 믿을 만한 분께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처음엔 좋은 정보를 나누는 줄만 알았습니다. 며칠 후 그 사람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2천만 원만 넣으시면 한 달 안에 10% 이자가 붙습니다. 걱정 마세요. 은행에서도 많이 하는 상품입니다. 박 어르신은 평생 은행에 성실히 저축만 해오셨지만 이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은행 출신이라는 말, 깔끔한 옷차림, 공손한 말투. 믿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결국 2천만 원을 보냈고 한 달 후 그 사람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번호는 이미 해지됐고 복지관에서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겉모습이 반듯하고 말이 부드럽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 진실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 그 사람을 알려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봐야 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한 발 물러서는 사람, 내가 피해를 봐도 그럴 수도 있지라며 무심한 사람.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다정한 척해도 정작 내가 손해보면 어쩔 수 없네요 하고 돌아서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리 예의 바르고 말이 부드러워도 거리를 두세요. 예전에는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어른이니까 참는 게 미덕이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그저 조용히 넘기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다릅니다. 참는다고 해서 상대가 미안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아무 말 안 하네? 그냥 넘어가겠지. 하며 더 심하게 구는 경우도 많습니다. 몇 달 전 70대 김선옥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동네 마트에서 두부와 과일을 샀는데 가격이 평소보다 비싸게 나왔습니다. 선옥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계산이 잘못된 건 아닌가요? 그러자 마트 주인은 얼굴을 찌푸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기억력이 안 좋으신가 봐요? 제가 잘못할 리가 없어요. 어르신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기분이었죠. 그냥 넘어가려다가 집에 와서도 마음이 불편해 아들에게 부탁해 CCTV를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정말로 물건값이 2배 가까이 잘못 계산돼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트 주인은 오히려 화를 내며 그 정도 돈 가지고 뭘 그러냐고 했습니다. 이 일에서 가장 위험한 건 노인이니까 모를 거야, 기억도 잘 못할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감히 속이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한번 지나가면 계속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내가 아무 말 없이 넘어가면 다음엔 더 심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손해가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이 말 이제는 당당하게 해야 할 때입니다. 기억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노인을 속이려는 사람들, 그들은 내가 조용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내가 당당하게 말하고 필요하면 자녀나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면 그들은 다시는 쉽게 그러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당당해져야 합니다. 내가 받아야 할 존중은 내가 먼저 요구해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조용히 참지 마세요. 처음엔 고마워하더니 나중엔 당연한 줄 알더라고요. 이 말 혹시 공감되시나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호의가 반복되다 보면 상대는 고마움 대신 당연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돕는 관계가 아니라 이용당하는 관계가 되기 쉽습니다. 74세 이은숙 어르신은 복지관 스마트폰 교실에서 만난 분에게 자주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사진 찍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다음엔 카카오톡 설치를 도와드렸습니다. 서로 돕는 관계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사진이 안 열려요. 앱이 사라졌어요. 폰이 이상해요. 전화가 오면 늘 당장 와서 도와달라는 식으로 말했고 급기야 이거 잘못해서 사기당하면 책임지셔야 해요 라는 말까지 듣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은숙 어르신은 뒷목이 뻣뻣해졌다고 합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 사람 문제의 책임자가 됐지? 순수하게 도와준 일이 어느새 의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착해서 그런 거겠지.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 못 알아채는 데 있습니다. 감사는 사라지고 요구만 커지는 관계, 그건 더 이상 서로 돕는 관계가 아닙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건 내 시간, 내 감정, 내 에너지가 서서히 고갈된다는 뜻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의 전화가 부담스럽고 문자가 오면 한숨부터 나온다면 그건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서로 주고받지 않는 관계는 반드시 경계선을 그어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아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선이 있어야 서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은숙 어르신은 그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은 제 생활에 부담이 됩니다. 처음엔 미안해하는 듯 했지만 결국 그 사람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도움을 줬다는 뿌듯함보다 내 경계선을 지켰다는 안정감이 더 컸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죠. 누군가 내 이야기를 끊지 않고 조용히 들어만 주었으면 하는 때 말입니다. 정진경 어르신도 그런 순간을 겪으셨습니다. 71세 정진경 어르신은 최근 딸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점점 커져서 서로 말도 안 하는 사이가 됐죠.
속상한 마음에 복직원 친구에게 털어놨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그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하는 것 같았지만 며칠 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진경 어르신 딸 결혼도 힘들겠다더라. 그 집안 사이가 안 좋은가 봐. 어르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가족 이야기까지 누군가 입에 올리고 다닌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결국 그 말의 시작이 바로 그 친구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난 그냥 걱정돼서 한 말이야. 다들 어차피 알게 될 거잖아.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며 책임을 피했습니다. 여러분, 비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내 인생도 지키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듣고도 말없이 차 한 잔 건네며 그저 조용히 고개만 끄덕여 줍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보다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 내가 힘들 때 위로보다 함께 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인생에 꼭 필요한 친구입니다. 말 많은 친구보다 내 이야기를 밖으로 퍼뜨리지 않는 친구가 100배는 낫다. 이 말 나이 들수록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 관계가 불편해졌다면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어떻게 다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를 소중히 여겼다면 말보다 마음으로 함께 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을 다 주었다가 상처받은 이야기, 가까운 사람에게서 느꼈던 서운함, 조심해야 할 관계들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선을 조금 바꿔볼까요?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를 묻기보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김영신 어르신은 3년 전까지 나이 들수록 사람 만나는 게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복지관에서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수업이 끝나면 제일 먼저 나가셨죠. 그러던 어느 날 스마트폰 교실에서 오늘 새로 오신 분, 도와주실 분 계신가요? 라는 말에 그냥 일어나 함께 앉으셨습니다. 서툰 손으로 앱을 설명하고 몇 번씩 지우고 다시 깔고 서로 웃기도 하고 쑥스러워하기도 하며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영신 어르신은 그분과 일주일에 한 번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 이야기만 하다가 나중엔 손주 사진을 보여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그날 깨달았어요. 내가 먼저 진심을 보여주면 진짜 친구가 생긴다는 걸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에게 실망했던 이유도 어쩌면 기대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는 그 기대를 누군가에게 걸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진심을 갖고 먼저 다가가면 그 진심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게 사람의 관계고 인생의 순리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도움 한 번, 따뜻한 차 한 잔, 진심 어린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좋은 친구를 원하신다면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것이 노년의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우리의 노후를 위협하는 건 갑작스러운 병도 돈 문제도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하루하루가 따뜻할 수도 상처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5가지 핵심 메시지 꼭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친구는 오래 알았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10년, 20년 된 사이여도 내 비밀을 함부로 이야기한다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위험한 지인입니다. 둘째, 겉모습, 말투, 직업보다 어려울 때의 태도를 보세요. 평소엔 친절한 척해도 내가 어려울 때 외면하는 사람, 그게 진짜 그 사람입니다. 셋째, 참는다고 무례한 사람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참고 넘기자는 생각이 결국 나를 더 만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넷째, 받기만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감사는 사라지고 요구만 남는 관계는 내 마음과 시간을 갉아먹는 소모전일 뿐입니다. 다섯째, 좋은 친구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 그것이 진짜 인연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맞아, 나도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떠오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 이 5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내 인간관계를 다시 바라보는 하나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곁에 두고 어떤 사람은 조금 거리를 둬야 할지를 조금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일상 속에서 작지만 분명한 실천으로 인간관계를 조금씩 더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관계의 지혜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5가지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하나하나가 우리 삶을 지켜주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먼저, 친구는 오래 알았다고 좋은 친구는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그래도 그 사람은 내가 몇십 년을 알고 지낸 사람이야 이런 말로 사람을 평가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래 알고 지낸 시간만으로는 그 사람의 마음이나 태도까지 믿을 수는 없습니다. 정순자 어르신도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복지관 봉사활동을 해온 친구에게 자녀에게서 생활비를 얼마나 받는지 속마음을 털어놨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이야기가 복지관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친구는 그냥 가볍게 얘기한 거야 라며 웃었지만 순자 어르신은 한동안 사람을 믿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무너졌다고 하십니다. 그 일을 겪고 난 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고 해서 내 속 이야기를 다 해도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관계는 시간보다 신뢰로 쌓이는 것이니까요. 다음은 겉모습보다 위기에서 드러나는 태도를 보셔야 합니다. 말투가 공손하고 외모가 단정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 바른 것은 아닙니다. 복지관에 정장을 입고 다니며 투자 이야기를 하던 어떤 남성은 겉보기에는 참 믿음직해 보였다고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의 제안을 따랐고 처음엔 다들 돈을 벌 것처럼 들떴지만 결국 피해자가 하나둘 생겨나며 그 사람이 사기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람은 평소가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진심이 보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손을 잡아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조용히 빠져나가는 사람인지 그 순간을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무례한 사람에게 참기만 하면 나만 손해를 봅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분명히 불편했는데도 그냥 나이도 있고 내가 참아야지 하고 넘기신 적 있으시죠? 최선옥 어르신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분이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나이에 뭘 기억하겠어? 처음엔 참고 넘겼지만 어느 날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 듣기 불편하네요. 저는 제 기억을 충분히 믿습니다. 그 한마디 이후 그 사람은 더 이상 무례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닙니다.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상대에게 나를 존중하라고 알려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받기만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경자 어르신은 스마트폰을 잘 다룬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주 도움을 요청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왜 이렇게 늦게 답하세요? 이건 왜 안 돼요? 감사 대신 불평이 늘어갔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어르신은 점점 지쳐가셨고 결국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넘었어요. 그 뒤로 연락은 줄었고 어르신은 훨씬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관계는 주고받음이 있어야 오래갑니다. 늘 받기만 하는 사람에게 끌려다니면 결국 내 시간과 마음만 고갈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친구를 원하신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하윤 어르신은 조용한 성격이라 복지관에서도 늘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로운 어르신이 기기를 다루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 걸 보게 되셨죠. 주저하다가 어르신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엔 똑같이 어려웠어요. 제가 해본 방법 알려드릴까요? 그 말 한마디로 두 분은 매주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친절이 인연이 되었고 그 인연이 이제는 마음의 힘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 보는 것, 그것이 진짜 인연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진심은 돌아옵니다. 사람의 마음은 결국 진심 앞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의 인간관계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아래 질문 중 예가 많을수록 지금 관계에서 경계 긋기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좋은 인연도 있지만 때로는 나를 지치게 하거나 조용히 상처를 남기고 가는 관계도 있지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런 관계 하나하나가 내 삶의 온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들일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 사람에게 연락이 오면 반갑기보다 또 무슨 부탁일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드는 순간, 내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 입을 통해 듣게 되었던 적, 내가 먼저 챙기지 않으면 연락 한 통 없는 관계, 그리고 고맙다는 말 없이 당연하다는 듯 요구만 늘어나는 사람.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나는 점점 마음을 닫게 되고 어떤 인연은 나도 모르게 서서히 멀어지게 됩니다. 사람을 믿는 일이 두려워지고 괜히 혼자가 편하다는 생각까지 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모든 관계가 그런 건 아닙니다. 나를 지켜주는 따뜻한 인연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그 인연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지키는 말과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은 아주 사소한 한마디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말 듣기 조금 불편하네요. 그 이야기는 저만 알고 싶은 이야기예요. 이건 제 일상에 조금 부담이 돼서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말들은 결코 무례하거나 차가운 말이 아닙니다. 내 시간을 지키고 내 감정을 보호하는 따뜻한 선입니다. 이제는 참고 넘기는 시대가 아니라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말해야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얼마나 많은 사람과 지내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사람의 수보다 관계의 질이 우리 삶의 안정을 좌우하게 됩니다. 내 곁에 몇 명이 있느냐보다 그중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믿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가 더 소중하지요.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관계를 만들어가야 지치지 않고 상처받지 않으면서 따뜻한 사람들과 오래 함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노후에 꼭 마음에 새기면 좋은 인간관계의 5가지 핵심 원칙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경계를 분명히 해야 관계가 오래 갑니다. 누군가 부탁하면 무조건 들어주고 늘 상대의 입장만 먼저 생각하며 살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은 점점 지치고 고갈됩니다. 이제는 나도 여기까지는 괜찮고 이건 어려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스스로 정해두면 상대도 나를 더 존중하게 되고 그 관계는 오히려 더 건강하게 오래 갑니다. 둘째, 감정이 아니라 행동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세요. 말은 누구나 좋게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응원해요. 어르신 너무 대단하세요. 이런 말들은 겉으로 보기엔 따뜻하지만 정작 내가 진짜 힘들 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 말수는 적어도 내가 아플 때 병원에 같이 가주거나 조용히 따뜻한 밥 한 끼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이미 행동으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관계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 말해줍니다. 셋째, 선한 의도라도 반복되면 무례가 됩니다.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나는 잘 되라고 조언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주변에 한두 명쯤은 있으시지요. 물론 처음엔 그 말이 고맙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말이 반복되고 상대의 말이 내 삶에 점점 부담이 되기 시작한다면 그건 걱정이 아니라 간섭일 수 있습니다. 의도는 좋더라도 받는 사람이 불편하다면 그건 이미 경계선을 넘은 겁니다. 넷째, 주고받음이 균형 잡힌 관계만 오래갑니다. 누군가에게는 내가 늘 챙기고 늘 먼저 연락하고 늘 들어주기만 하는 관계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관계를 잠시 멈추고 나는 이 관계에서 무엇을 얻고 있는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고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주기만 하다 보면 결국 나만 고갈되고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섯째,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한 인연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더 편안하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건 여러분이 이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외로움과 고요함은 다릅니다. 고요함 속에서 내 마음을 돌보고 혼자 있는 시간을 존중할 줄 알게 되면 사람도 더 현명하게 만나게 됩니다. 이 5가지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내 곁에는 시끄럽진 않지만 조용히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남게 됩니다. 관계는 때로는 늘리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꼭 필요한 인연만이 남고 그 인연은 내 삶을 더 단단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바로 노년의 품격이고 내 삶의 경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너무 많이 맞춰오신 건 아닌가요? 나이 들어서 친구 하나라도 있어야지라는 마음에 불편한 관계도 참고 넘기며 지내오시진 않았나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먼저 나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괜찮습니다. 친구가 많지 않아도, 모임에 자주 가지 않아도 나를 존중하는 사람과만 깊게 연결되어 있다면 그게 진짜 잘 사는 노년입니다. 좋은 관계는 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더 단단하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의 진심을 몰라줬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의 진심은 절대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노후는 사람을 잘 선택하고 관계를 잘 지키고 내 마음을 소중히 아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를 더 지혜롭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